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pop 쇼 채널 킹 기자입니다. 자, 제가 썸네일을요. BTS 월드 투어 장소 논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방탄한 멤버들이 이 컴백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에서 방탄한 콘서트 열릴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30여 회 정도 콘서트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 콘서트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쨌거나 해외 팬들은 자기 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를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국내 팬들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오프닝하고 파이널 콘서트를 국내에서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할 경우 국내에서 오프닝 공연을 국내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과연 오프닝 콘서트를 어디에서 할지에 대해서 우리 팬들 사이에서 또 일반 K-pop 팬들 그리고 우리 K-pop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방탄소년단이요 드디어 다음 달에 우리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완전체 컴백 월드 투어를 공식 선언할 이제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이제 월드 투어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월드 투어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 번 보여드렸으나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네, 다시 한번 이제 방탄소년단 컴백이 다가왔다는 거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내년 1월 그래봐야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월드투어 공식 선언, 2월 달에 티켓팅, 3월 달에 컴백 앨범 발표, 4월 달에 월드투어 돌입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방탄소년단은 내년 1월 즉 다음 달부터 컴백 활동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컴백이란 건 이제 앨범 발표 뭐 이런 걸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드디어 내년 1월 즉 다음 달부터는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전 세계 팬들 기다려온 컴백 활동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다음 달에 월드투어 공식 발표하고 이제 4월 달부터 월드투어를 이제 돌입을 하게 될 경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죠. 어떤 나라에서 몇 회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할지 뭐 각가지 추측도 나오고 미국 현지 언론도 보도도 나오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예상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탄 팬들이 너무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가 코앞을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오프닝 장소 논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거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 2016 BTS 월드 투어는요.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기타 국가 총 20개국 70회 콘서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자료를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네. 사실은 20개국을 넘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0회라고 예상했으나 사실은 75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 30개국에서 75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무조건 들어가죠. 한국, 일본, 그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북미라고 하는 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남미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멕시코는 남미는 아닌데 우리 북미거든요. 근데 그냥 남미라고 같이 포함시켜서 그 국가들하고 같이 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랑 브라질, 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가 포함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 안 됐다고 그러고요.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는 무조건 들어가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 이제 아직 결정 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맨 끝에 아덜스는 뭐냐면 기타 지역인데요. 호주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모른다. 그다음에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죠. 다른 중동 국가는 갈 필요도 없고 그건 뭐 무슬림 테러 집단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한 나라가 위험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나마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 국가가 선진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랑 조금 비슷한 그런 매너 좋고 선진국.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UAE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도 어떻게 지금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면요. 요것도 하나 해야겠군요. 제가 까먹었는데요. 어쨌거나 월드투어를 하게 되면 70회 공연으로 기준으로 할 때 500만 명 예상합니다. 75회 하면은 500만 더 되겠죠. 그 다음에 500만 명인데 평균 티켓 가격을 20만 원으로 책정할 경우 약 1조 원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돌면은 전 세계에서 약 500만 명 관객이 참석할 걸로 예상되고요. 약 1조 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티켓만 1조 원. 굿즈 판매, 콘서트, 콘텐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다 빼고 앨범 판매 빼고 그래서 월드 투어로만 500만 명 1조 원 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오프닝 장소 논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제 논란이라고 할 건 없는데요. 아주 원래 이제 논란이라고 하려면 안 좋은 일이 논란이죠. 근데 이건 논란이라고 그냥 단어만 쓴 것뿐이고요. 논란은 아니죠. 기분 좋은 얘기죠. 어디서 할까? 기분 좋은 겁니다. 논란이라는 말 쓰니까 꼭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즐거운 논란이야. 제가 즐거운이라는 말 쓸 거 그랬네. BTS 월드투어 장소 즐거운 논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 되면 뭐 좋은 거지 뭐. 그러나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추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닥쳐왔을 몇 달 앞으로 닥쳐온 월드투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디서 할까? 해외 팬들은 이거 관심 없으시겠죠? 국내 팬들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절반이 해외 팬들인데 해외 방탄소년단 팬분들 죄송해요. 양해해 주세요. 이거 한국 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해외 팬들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한국에서 어디서 하는지 무슨 상관이야?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제가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학경기장하고 고양종합경기장하고 두 군데를 왜 이거를 이제 하냐면요. 다른 데서 좀 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이게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그 올림픽 경기장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 안에 보시면 다 파헤쳤죠. 그 주변에도 막 천막 쳤죠. 지금 공사 중입니다. 최근 사진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 원래 가장 좋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장소죠. 방탄소년단이 저기서 여러 번 했었고 그러나 공사 중입니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랍니다. 파이널 콘서트는 여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2027년 초에 마무리 질 거거든요. 월드투어를. 그러면 2017년 2월이나 3월쯤에 마무리 진다고 치면 2월은 추워서 안 되고 그거 애매하구나. 그래서 좀 애매하네. 3월 달도 사실 약간 쌀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파이널을 지금 아마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할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거기 3월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날씨만 괜찮다면 2017년 2, 3월에는 이게 완공 사용할 수 있으니까 파이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프닝 콘서트는 할 수 없습니다. 공사 중이라서. 그 다음에 대안이 이제 여기 아닙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죠. 네, 훌륭합니다. 시설 상암. 잠실 올림픽 경기장보다 훨씬 시설은 좋죠. 수용 인원이 조금 잠실만 작지만 그러나 수용 인원도 한 6만 명. 서울에 있고 모든 게 좋은 건데 단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라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규정이 생겼죠. 그 방탄소년단 월드 콘서트 할 때 그라운드를 사용 못하면 뭐하러 저기를 갑니까? 그러면 관람석에서만 앉아서 콘서트를 봐? 그러면 그라운드 텅 비워놓고 말이 안 되죠.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디 보호를 이유로 축구 팬들이 항의를 워낙 많이 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축구 팬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상암 월드 경기장 콘서트를 허용을 하되 밑에 그라운드, 즉 잔디 그라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규정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콘서트 할 가수는 아무도 없죠. 그라운드 안 쓰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합니까? 물론 그라운드 안 쓰고도 할 수는 있어요. 칸예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우리나라 했을 때 그라운드 안 쓰고 관객석만 티켓 팔고 그라운드 전부 무대로 만든 그런 경우인데, 근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그거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상암 월드 경기장도 패스. 세 번째 이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척 스카이돔이거든요. 그나마 이게 내부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콘서트 당일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최대 수용 인원이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2만 명밖에 안 돼요. 시야도 꽝이고 맨 꼭대기에서 보면 밑에 보이지도 않고, 어쨌거나 수용 인원이 2만 명이면 방탄소년단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2만 명 정도 할 것 같으면 뭐래요? 최저 경기장 회사지. 거기서 잘하면 15,000, 18,000 나올 텐데. 근데 방탄소년단이 몇 년 만에 하는 완전체 월드2 대망의 월드 오프닝을 2만석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위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탄소년단의 월드2 오프닝 콘서트를 잠실 올림픽 경기장 패스, 상암 월드 경기장 패스, 고척 스카이돔 패스, 이러면 서울에서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인천 문학 경기장과 고양 종합 경기장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제이홉하고 진이 인천 문학 경기장하고 고양 종합 경기장에서 각각 콘서트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 팬들에게는 그나마 익숙하고요. 가보기도 하고 또 영상도 많이 보였으니까, 후기도 많이 읽었으니까 각자 선호도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인천 문학 경기장이 좋아, 나는 고양 종합 경기장이 좋아, 이렇게.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인천 문학 경기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인천 문학 경기장 전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암 월드컵 경기장하고 똑같아요. 수용인은 비슷하고 건물수도 똑같고, 단 인천에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인천 문학 경기장 보시면요, 아름답습니다. 매우. 제가 여기 2번 갔다 왔죠. 영상도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마라톤 훈련을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가끔가다 가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익숙한 장소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인천 문학 경기장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밤에 본 인천 문학 경기장입니다. 아름다운 인천 문학 경기장.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양 종합 경기장하고 차이점은요, 뭐 다른 뭐 수용 인원 이런 것도 있겠으나 일단 주변에 주거단지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주거단지 있긴 있는데 멀어요. 뭐 고양 종합 경기장은 바로 옆에 아파트 있어가지고 콘서트 할 때 아파트 주민들한테 막 쓰레기 봉투 선물로 주고 막 양해를 구하고 막 생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학 경기장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주변 민원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물론 거기도 바로 옆에 조그만 아파트 몇 개는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 고향보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다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 문학 경기장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문학 경기장은요, 일단 이렇게 우리 진 콘서트 할 때 사진이에요. 진 앙콜 콘서트 할 때 문학 경기장 공연 사진입니다. 최대 수용인은 5만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5만 명이란 건 그렇죠. 시야 제한자가 포함해서 5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여기 진 앞에 그 무대 있잖아요. 그 뒷좌석 다 포함해서 5만 명이라는 얘기가, 실제 그 최대 수용이란 건 거의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말하는 거고요. 콘서트라는 건 무대가 있잖아요. 그 무대 뒤쪽은 좌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 수용에서 빼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문학 경기장도 최대 수용인원은 5만 명이나 공연 수용인원은 4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자료에 나온 거기도 하고 제가 2번이나 갔기 때문에 그 관계자하고 인터뷰도 했었지 않습니까? 직접. 여기 공연하면 최대 빡빡이 밀어넣으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만석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 수용인원 4만석.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그 관리소장님은 아닌데 거기 관리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인천 문학경기장이요 7만석까지도 가능하답니다. 7만석. 7만석. 자, 이게 인천 문학경기장이에요. 공연 장면. 우리 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7만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7만석이 되냐면요. 그 좌석을 가변식으로 설치할 수 있답니다. 가변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추가로 리모델링 하면은 한 달 전부터 좌석을 늘릴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원래 설계됐대요. 추가로 좌석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변식으로 리모델링 하면 최대 7만석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경기장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가 있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던 사실인데? 그래서 인천 문학경기장이 하이브 빅히트에서 돈 많이 주고 문학경기장에 한 달 전부터 예약해서 돈 많이 주고 빡빡하게 좌석 좀 만들어주세요. 그 돈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 7만석도 가능하다. 문학경기장이. 헐. 와, 그러면 와, 그거 빅히트 뮤직 관계자분 혹시 제 영상 보시면 그거 확인 바랍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제가 분명 거기서 실무자분들 들었으니까 7만석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돈 더 드리면. 그렇죠. 돈이에요. 빅히트 뮤직 관계자 여러분 제 영상 혹시 지나가다 보시면 그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뭐 무조건 문학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최대 수용인은 5만 명, 콘서트 최대 수용인은 4만 명. 그러나 돈 더 주면 가변식 좌석 설치하면 7만 명. 네. 자, 그러면 고양 종합운동장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고양 종합운동장 설명하면 서운하시죠? 네. 고양 종합운동장 들어가겠습니다. 고양 종합운동장은요, 이렇게 생겼군요. 이거죠.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게 고양 종합운동장이에요. 사진이 흐리네. 아까 그 인천 문학경기장하고 차이점은 뭐 뒤에 보시면 아파트가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좀 껄쩍지근합니다. 우리 그렇죠. 저기서 우리 제이홉이 공연했죠. 진은 고양 보조경기장 밑에서 한 거고요. 제이홉이 저기서 했죠. 그래서 인천 고양 종합경기장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고양 종합경기장이에요. 아까 인천 문학경기장보다 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최대 수용인은 4만 명. 네, 문학은 5만 명인데 여기 4만 명. 그러면 또 시야 제한석 빼면은 공연할 때 최대 수용인은 3만 5천 명이랍니다. 인천 문학경기장은 4만 명, 고양 종합경기장은 3만 5천 명. 조금씩 작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나름대로 네. 할래면 할 수도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 공연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자, 경기장 모습이 이래요. 이게 이제 고양 종합경기장의 콘서트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고양 종합경기장 콘서트 현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지금 수용 인원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대비 들어갑니다. 자, 문학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5만 명인데 고양 경기장은 이제 수용 인원 4만 명. 그래서 문학경기장하고 고양 경기장하고 딱 10,000명 정도 차이 납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큰 차이. 애매하게 큰 차이. 주차장. 네. 문학경기장은 4,000대 주차할 수 있고요. 고양 경기장은 2,000대 주차했습니다. 딱 2배 차이죠. 지하철에서 도보로 문학경기장은 5분이면 도착하죠. 제가 2번이나 와서 찍었지 않습니까? 고양 경기장은 대화역인가? 거기서 도보로 한 10분. 5분이나 10분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차이는 없다.
그런 거는 별거 아닌데요. 문제는 마지막 줄 시야가 가장 우리 팬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야라는 건 과연 내가 가서 잘 볼 수 있나? 망원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얼굴도 못 보는 거 아니야? 멀어서? 뭐 이런 거 있죠. 결정적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문학경기장을 추천하고 고향경기장을 추천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팩트로만. 문학경기장은 가로 무대입니다. 고향경기장은 세로 무대. 물론 문학도 세로도 할 수 있고 고향도 가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때까지 콘서트 한 거 보면 문학경기장은 대부분 가로 무대고 고향경기장은 세로 무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로 무대, 세로 무대가 무슨 얘기냐?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누굽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왼쪽이 문학경기장, 오른쪽이 고향경기장. 왼쪽이 가로 무대, 오른쪽이 세로 무대. 자, 무대가 위에 있는 게 무대예요. 왼쪽 보겠습니다. 문학경기장 보시다시피 무대가 저 위에 있죠. 즉 경기장 가로로 세워놨을 경기장을 가로로 봤을 때 무대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가운데 있는 분들까지 시야가 가까워요. 가로기 때문에. 단점은 뒤에 시야 제한색이 많이 생기죠.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로를 무대 설치하면 그 뒷자리는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뒤에 좌석이 많은데. 그게 단점이지만 어쨌거나 시야는 가로 무대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그림입니다. 가로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맨 4층에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른쪽에 고향종합경기장 보고요. 고향종합경기장 보시면 오른쪽 사진 그림 보시면 무대가 맨 위에 있죠. 즉 운동장을 세로로 놓고 봤을 때 무대가 맨 저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예를 들면 반대쪽 골대 저 반대쪽 골대에 무대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고향은 가보신 분 알지만 맨 뒤에서 보시면 축구 경기할 때 맨 뒤에서 저쪽 끝에 골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얼굴도 안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엄청 멀어요. 장점은 세로이기 때문에 시야 제한색이 그만큼 적죠. 많지가 않습니다. 요 뒤쪽만 자석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야면으로 볼 때는 문학경기장의 압승.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야면으로 볼 때 문학경기장의 압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압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학경기장의 공연할 때 모습입니다. 보세요. 무대가 바로 여기 골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정중앙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우 가운데 있는 팬들이 다 가까워요. 단점은 저기다가 무대 설치하면 저 뒷자리에다 날리는 거. 그게 단점이죠. 이게 현재 문학경기장 뭐 진군의 콘서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른 그룹인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문학경기장의 모습. 그러니까 모든 좌석에서 아주 가까이 얼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문학경기장은 무대가 가로다. 그러면 고향경기장은 무대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문학경기장이에요. 이것도 문학경기장. 고향경기장은 무대가 그렇죠. 고향경기장은 무대가 이렇게 됐어요. 흐리네. 자, 보시다시피 무대가 맨 왼쪽 저 골대 뒤에 있습니다. 왼쪽 끝에 무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 축구장 맨 끝에서 봐야 됩니다. 그 대신에 뒤에 시야 제한색은 없죠. 거의. 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고향 경기장 무대예요. 무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문학경기장은 바로 이 가운데 무대가 있었는데 고향 경기장은 무대가 맨 오른쪽. 세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 좌석 날리는 건 별로 없지만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야 제한석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왼쪽이 문학경기장, 오른쪽이 고향경기장. 왼쪽은 무대가 정중앙에 있어서 모든 좌석에서 가까이 보이고 문학경기장, 오른쪽 고향경기장은 무대가 축구 골대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뒤 좌석을 날리는 건 적지만 이쪽 반대쪽에 계시는 팬분들은 잘 안 보인다. 단점.
그렇습니다. 물론 고향도 이제 가운데 중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적인 문제인가? 고향에선 거의 저 세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로를 할 수는 있으나 세로를 많이 하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네, 그 문학경기장에서 가변 무대로 7만석까지 되는 게 확실한 경우는 무조건 문학경기장으로 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는 뭐 수용이나 한 만석 차이, 주차장이야 뭐 큰 의미 없죠. 대중교통 타니까. 지하철도 뭐 5분이나 10분이나 거기서 거기. 시야면에서 문학경기장의 압승, 고향경기장이 좀 뭐 이렇게 됐고요. 그러나 고향은 또 있죠. 우리 북부 서울 북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고향 경기장이 훨씬 가까우니까 선호하시죠. 그러나 서울 남부 지역 사시는 분들은 또 인천이 가까우니까 인천을 선호하시고, 지역별로 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기타 마지막으로는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우리 고향 경기장이나 문학 경기장 콘서트, 제이홉이나 콘서트 갔다 오신 분들 후기 읽어보시면, 이건 약간 편파적인데 이제 그냥 후기만 말씀드릴게요. 문학 경기장의 압승입니다. 압승. 여러 가지 면에서 문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훨씬 많으셨습니다. 고양시 시민 팬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 후기만 전해드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욕먹을라. 문학 경기장의 압승. 왜냐하면 뭐 수용 인원, 시야 뭐 이런 거 다 빼고, 네, 분위기,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문학 경기장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도 평생 추억에 남는 아름다운 그런 장소입니다. 고향 경기장도 아름다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편파적으로 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결정은 비기트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